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주 얘기하면서 태양계 알아봤다면 오늘 좀 더 나가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 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별을 일단 이해하려면 별의 성질부터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별은 흑체와 가까운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흑체란 입사되는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복사 형태로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질을 얘기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프는 지금 파란색 한 줄 한 줄이 그 해당 온도가 되겠고요. 그 온도에서 에너지와 파장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어요. 그랬을 때 온도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하지만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반대로 줄어들어요. 이걸 우리가 빈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온도와 그 흑체의 온도와 그리고 그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근데 그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계속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 쪽으로 갈 테니까 온도 높을수록 짧은 파장을 할 테니까 별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높은 영역에 빛들을 많이 방출할 테니까 붉은색을 보일 거예요. 즉 별의 온도, 별의 에너지에 따라서 그 보이는 색깔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 빛을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별빛을 파장별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별을 분광기로 관측해서 스펙트럼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분광광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색의 빛이 다 섞여 있는 광원의 경우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키면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난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광원의 빛을 저온의 기체에 통과시키면 저온의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서 중간중간 어두운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할 수 있게끔 고온으로 가열되게 되면 밝은 방출선이 보여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부터 막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이 원소가 어떤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별의 경우에는 이 내뿜는 에너지 혹은 파장이 그 안에 있는 별의 대기를 지나가면서 흡수선이 나타납니다. 즉 별의 스펙트럼 보면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조성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별을 분류한 것을 별의 스펙트럼형 혹은 분광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O, B, A, F, G, K, M 별로 나누고 있고요. O 별로 갈수록 표면도가 높고 M 별로 갈수록 표면도가 낮습니다. O별은 3만 켈빈 이상, B별은 3만에서 1만 켈빈 사이, A별은 1만에서 7,500, F는 7,500에서 6,000, G는 6,000에서 5,200, K는 5,200, 3,700, 그리고 M별은 별로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3,700 켈빈 이하라고 하면은 한 3,900 혹은 3,500 이 정도 섭씨로 나타내면 그 정도 되겠네요. 예. 3,900도 정도 되겠네요. 섭씨로 따지면. 예.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별에 비하면.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작아지다 보니 O별은 파란색, B별은 청백색, A별은 백색, F별은 황백색, G별은 황색, K별은 주황색, M별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또한 각 분광형은 이 경계는 구분해 놨지만 온도에 따라 고온의 0단계부터 저온의 9단계까지 구분하고요. 그때 그 흡수선이 나타나는 색으로 나타나는 게 아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즉 O5 별로 갈수록 헬륨과 수소를 수소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많이 흡수한다라는 얘기니까 헬륨과 수소로 대기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M7으로 갈수록 티타늄, 칼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태양은 G2 황색별에 속하는 별로서 칼슘, 철 그리고 수소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우리 별의 물리량 중에 밝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구에서 관측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얘기하고요. 겉보기 등급, 아무래도 멀리 있는 별일수록 어두워 보일 거기 때문에 별들이 모두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해 나타나는 밝기 절대 등급으로도 별의 밝기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모두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을 뜻합니다. 그 1등급 별이 6등급 별보다 100배 정도, 즉 한 등급당 100의 5분의 1제곱, 약 2.5배 정도 차이 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밝게 보이는 거고, 실제 에너지 양은 또 비교해 봐야겠죠.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한 에너지 양을 우린 광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광도가 높을수록 밝기가 밝아 보일 거고요. 절대 등급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별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절대 등급을 M, 그리고 두 번째 별은 태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질량, 태양의 광도 이런 걸 나타낼 때는 그 옆에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원과 그 안에 가운데 점을 찍어놨어요. 저걸로 태양을 나타내는데요. 절대 등급은 태양의 점을 절대 등급과 별 지금 절대 등급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광도를 L이라는 별과 태양의 광도를 비교해 볼게요. 이때 광도의 비율은 에너지 양의 비율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5분의 1의 그렇죠. 지수가 나오죠. 두 절대 등급의 차이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 별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의 10의 5분의 2 곱하기 절대 등급 차이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온도와 에너지 양에 대한 법칙도 있는데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흑체의 표면 온도의 4제곱은 에너지 양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발출하는 에너지 양은 흑체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때 전체 에너지 양, 즉 광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을 표면적으로 곱해준 걸 거예요. 즉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4파이 R제곱 곱하기 에너지량, 즉 4파이 R제곱 곱하기 저기 시그마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의 4제곱, 즉 별의 광도, 표면 온도를 통해 우리는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여기서 광도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 수 있겠죠. 표면 온도라는 것은 분광형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분광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별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통해서 우리 별이 어떤 크기인지, 어떤 조성인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다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헤르츠 스프렁그랑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분광형과 표면 온도를 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관측한 별들을 나타내 봤어요. 이걸 HR도라고 얘기합니다. 표면 온도가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가지고 한번 나타내 봤어요. 가로축을 별의 표면 온도 혹은 분광형으로, 세로축을 별의 절대 등급 혹은 광도로 기준을 세워서 그래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별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랬을 때 그 각 별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별이 어떤 진화 단계에 있는지, 별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들을 이 HR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고 분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이유는 오늘 했던 얘기들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연속돼서 혹은 더 말하자면 심화돼서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HR도를 가지고 별의 분류 그리고 별의 일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하나하나 참 잘 꼼꼼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